자, 개념 7번 극한값의 성질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극한값의 성질은 이제 개념 7번, 개념 8번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극한값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여기 극한값의 성질도 사실은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배울 때 한 번쯤 배웠던 내용이야. 배웠던 내용이고, 극한의 성질을 이렇게 이용하고, 극한의 성질이 이용이 안 될 때는 이제 어떻게 하고, 이제 이런 걸 순차적으로 설명해보고 또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극한값의 성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게 있었지. 자,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 an 이렇게 보면 an의 이제 극한을 얘기하는 거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이라고 하면 이제 bn이라는 수열의 극한에 대한 얘기인데, 이 두 녀석을 사칙 연산에 의해서 이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할 때, 이렇게 네 가지 사칙 연산에 의해서 이 녀석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첫 번째 성질은 자,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과 bn 자체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자, 이렇게 해서 극한값을 이제 리미트를 취해도 결과가 같다라고 이제 나타내지는 게 극한값의 첫 번째 성질이에요. 사칙 연산에 의한 성질이죠. 간단하게 좀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지. an을 쌤이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n분의 1이라고 한번 놔보자. 이렇게 놔보고, 그 다음에 bn이라는 녀석을 자 2 플러스 자 n분의 2라고 한번 놔볼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봐서 알겠지만 리미트 an, 여기 각각 이제 리미트를 좀 씌워보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모습을 보자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분의 상수가 되는 거죠. 무한대분의 상수가 돼서 얘는 0이 될 테니까 이 녀석의 극한값은 자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다시 이쪽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모습을 보자면 이 녀석은 분명 0이 될 테니까 자, 얘는 이제 2가 되는 이런 모습을 찾을 수가 있겠지. 됐어? 그럼 이제 얘네 둘을 만약 우리가 더한다, 이렇게 두 녀석을 더한다고 하면 이 극한값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지. 3.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렇게 되지만 얘는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하고 bn을 이렇게 동시에 먼저 더해 놓고 이제 극한을 취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모습인 건데, an과 bn을 더하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더해졌으니까 3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n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an과 bn을 먼저 더해 놓고 이제 극한을 딱 취하면 어차피 무한대분의 상수가 돼서 요만큼은 0이 돼서 없어져 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극한값 누구만 남는다? 3만이 남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an과 bn을 이렇게 각각 극한값을 구해서 더하나, an과 bn을 더해 놓고 이렇게 극한을 취하나, 리미트를 취하나, 그 연산 결과가 결과적으로 어떻다? 같은 모양이 나오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겠다. 단 조건이 있어. 얘는 이제 사칙 연산에 의해서 이런 성질이 성립한다라는 걸 안다기보다는 이 녀석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 늘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만들죠. 자, 보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an, bn 둘 다, 자, an, bn 모두 수렴할 때만 성립한다. 수렴할 때만이라고 해서 이 만이라는 글자가 중요해. 요거. 수렴할 때만이야. 발산할 땐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수렴인지 발산인지 판정이 안 될 때도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수렴을 할 때만 성립한다. 그래서 요게 중요해. 이제 요것도 이제 하나 예를 들어 보면 돼. 예를 들어 보면, 자, 이렇게 한번 보자고. 여기서 우리 an을 이렇게 한번 놔볼까? 마이너스 1의 m제곱이라고 한번 놔볼게. 이렇게 한번 놔보고, 그 다음에 bn은 또 뭐라고 놔볼 거냐면, bn은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이라고 한번 놔볼게. 이렇게 지수를 하나 크게 해서. 자, 그러면 이 an은 우리 솔직히 나열해볼까? 우리 한번 나열해볼까? 나열해보면 어떻게 돼? 이미 알고 있지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되고, bn은 어때? 자, bn이라는 녀석은 반대겠죠. n에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테니까 요 녀석이 1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1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이제 요런 상황인 거지. 괜찮지? 그러면 얘네 둘을 이렇게 더한다고 해보자.
더한다고 하죠. 얘네들이 더한다고 하면 얘는 어떻게 돼? 0이 되고 0이 되고 0이 되고 0이 되고 다 0이 되잖아. 그래서 사실 an 더하기 bn 요 두 녀석을 더해서 여기에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씌우는 녀석은 이 값은 우리가 0이라고 할 수 있죠. 0이라고 할 수 있어. 0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이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bn은 존재해야 안 해. 존재 안 하죠. 이거는 진동이잖아, 진동. 발산이기 때문에 얘네들 각각은 수렴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각각 수렴하지 않는 녀석을 더한 값이 존재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an과 bn의 합은 어떤 0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각각의 녀석들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얘들을 모르기 때문에 각각의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지도 존재하지 않는데 그 두 녀석을 더해서 확인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성질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사칙 연산에 의해서 리미트를 이렇게 각각 취해서 연산을 하거나 아니면 an과 bn을 연산을 먼저 해놓고 리미트를 취해도 그 연산의 결과가 같다는 요 성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조건 뭐여야 된다? an과 bn이 모두 뭐 할 때만? 수렴할 때만 성립한다는 얘기야. 이해가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우리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께서 함정을 파는데 유용하게 쓰이는데 이 사칙 연산의 성질 중에서 네 번째 거. 자, 네 번째 거만 쌤이 다시 한번 써볼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나누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자, 요 녀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에서 bn을 먼저 나눠서 쓰는 거 말하는 거지. an 나누기 bn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바로 리미트를 씌우는 요 성질이 성립하는데, 근데 사실 요 성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응당 어떤 녀석이 조건으로 이제 깔려야 되냐면, 지금 좌변 보세요. 좌변. 우리 좌변은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좌변을 자, 리미트 an 자, 나누기 리미트 자, b 이렇게 써도 되잖아, 얘를. 맞죠? 선생님, 여기 n이 무한대로 갈 때 생략한 거야. 리미트 an 나누기 리미트 bn, 즉 리미트 bn분의 리미트 an이라고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되면 요 좌변의 요 자리에 있는 요 리미트 bn과 우변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에서 여기에 있는 요 bn. 자, 다시요. 좌변에 있는 리미트 bn과 우변에 있는 bn이 뭐의 역할을 하게 돼? 그렇죠. 이 식 자체에서 분모의 역할을 하게 되지. 근데 분모는 절대로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성질은 물론 당연히 수렴할 때만 성립하는 이 조건은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되지만, 특히 이 네 번째 성질의 네 번째 녀석은 이 bn은 절대 뭐일 수 없고 0일 수 없고, 또 심지어 수렴을 한다 하더라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bn의 극한값, 이 bn의 수렴값은 0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이 연두색으로 쌤이 박스 친 요 녀석들이 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저 식에서 분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모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는 성질 우리 알고 있죠, 그죠? 그 조건이 달려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극한값의 첫 번째 성질은 사칙 연산에 의한 성질이에요. 네, 사칙 연산에 의한 성질인데, 이 성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건 몇 개? 조건 2개가 성립이 돼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죠? 사실 이거 쌤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긴 했는데,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도 한번 정리했던 부분이야. 네, 그래서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학생들은 배속을 좀 빨리 해서 빨리 듣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풀어보죠. 자, 첫 번째 문제 보니까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자, 이 녀석은 자,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이 녀석은 2다.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 더하기 2. 자, 그리고 2배 an 빼기 bn. 자, 이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거든. 물론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익숙해지면, 문제풀이에 익숙해지면 여기 리미트 an과 리미트 bn 값이 있으니까
요 리미트 AN, BN에 그냥 숫자를 다 집어넣어도 돼. 집어넣어도 되는데 만약에 이게 서술형으로 나온다. 서술형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은 아마 부분점수가 될 거야. 그렇죠? 부분점수가 될 거고 요걸 이제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이제 요런 게 들어가면 좋겠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마이너스 3으로 뭐 하고? 네, 수렴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2라는 값으로 뭘 한다? 네, 수렴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 2 곱하기 an 수렴하고 bn 수렴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2an-bn도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성립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도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렴하기 때문에 극한값의 성질에 의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냐면, 일단 1차적으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bn, 그리고 밑에 분모 자리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다. 되겠어? 물론 이렇게 써주기 위해서는 분모가 뭐가 아니어야 돼?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되겠죠. 확인해보면 된단 말이야, 그것도. 자, 그것도 그래서 분모를 다시 한번 써보면 얘 이렇게 써도 되겠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고 더하기,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이렇게 써도 되고, 심지어 또 얘도 an과 bn이 각각 수렴하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고 이렇게 나눠서 써줘도 상관이 없겠다 이거죠. 왜 상관이 없다고? 이 녀석이 뭘로 수렴하고? 이 녀석이 지금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하고 얘는 뭘로 수렴하기 때문에? 얘는 2로 수렴하기 때문에, 각각 수렴하기 때문에 수렴하는 녀석들은 이렇게 나누어 써줘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곱하면 얼마야?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마이너스 6이 되고, n이 무한대로 가봤자 상수 2는 여전히 2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6에 플러스 2가 돼서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분모를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위에도 마찬가지겠지? 위에도 극한값의 성질에 의하여 얘는 어떻게 된다고? 자, 상수는 앞으로 나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이렇게 써줄 수 있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이유도 뭐다?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이 각각 뭐 하기 때문에? 각각 마이너스 3과 뭐로? 2로 수렴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계산하시면 여기는 아까 얼마였어요? 요건 마이너스 4였고, 그죠? 마이너스 4였고, 요거 분해. 위에는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 돼서 요거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값은 2다라고 찾을 수 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많이 연습하다 보면 마이너스 3과 2가 수렴하는 거 이용해서 여기다 그냥 탁탁탁탁 다 집어넣어서 그냥 계산만 해줘도 됩니다. 물론 뭐 객관식이 나오면 굳이 이런 풀이 과정 필요 없겠죠. 집어넣으면 되는데 우리 처음 이제 극한값의 성질의 개념을 배우는 거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혹여 서술형으로 나올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서술을 좀 해줘야 되겠죠. 이해가죠? 두 번째 문제도 바로 또 봅시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니까 수렴하는 두 수열, 수렴하는 애 밑줄 그어야죠.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거 확인됐고,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 더하기 bn의 값이 지금 2다 라고 돼 있고, 그 다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 자, 이 녀석은 1이다. 이제 이런 말이 있다. 그죠? 이게 조건이고, 이제 실제 문제가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제곱 더하기 bn의 제곱을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너무 구조가 간단하다, 그치? 뭐에 대한 정보 있고, an과 bn의 합에 대한 정보 있고, an과 bn의 곱에 대한 정보를 준 뒤에 제곱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자, 우린 바로 뭘 떠올릴 수 있다? 그렇죠? an의 제곱 더하기 뭐 bn의 제곱은 일단 뭐라고 쓸 수 있어? a 플러스 b, 자, an까지 써줘야 되겠지? an 더하기 bn의 뭐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얼마? 2배의 an 곱하기 bn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an의 제곱 더하기 bn의 제곱 자리에다가 이 녀석을 대신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겠죠. 밑에 이 녀석.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an 더하기 bn의 극한이 수렴을 하고 an 곱하기 bn의 극한이 수렴을 하기 때문에
요 밑줄치, 노란색 밑줄치 녀석에 얘가 들어간다고 하면 각각 분리해서 쓸 수 있다 없다? 분리해서 쓸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쌤이 한번 써보면 극한값의 성질에 의하여 쟤는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 an 더하기 bn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물론 이 an 더하기 bn의 제곱도 an 더하기 bn을 그냥 2번 나눠서 곱해도 상관없죠. 마이너스 2배 실수 앞으로 나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라고 쓰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지. 이해가지? 이거 그냥 바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거 자체를 일단 2번 곱한 거니까 제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4가 되는 거고. an 곱하기 bn이 지금 1이니까 요 밑에 값은 1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4에서 2를 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답은 2가 된다라고 찾을 수 있겠다. 이해가셨죠? 자, 극한값의 성질 첫 번째 뭐에 대한 얘기 했다고? 사칙 연산에 대한 얘기를 해봤다고, 그죠? 사칙 연산에 의하여 각각의 리미트를 취해서 연산을 하거나 아니면 수열을 먼저 연산을 한 뒤에 리미트를 취하거나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수렴 조건,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모의 역할에 대한 조건. 두 가지 꼭 기억하면 돼. 오케이? 자, 정리하고 그럼 다음 개념도 또 보도록 하죠.